단풍이 들고 잎새가 떨어지고 하늘은 높고 맑습니다. 가을이 한창입니다.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틀라스 북스에서 펴낸 아주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를 보고 있죠. 이 책은 신동기 선생님 지음이에요. 오늘은 일부 역사에서 1장 로마 제국사 중에서 모든 국가는 로마를 꿈꾼다를 보도록 할게요. 모든 국가는 로마를 꿈꾼다. 로마 이래 모든 국가는 로마를 꿈꾼다.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를 제외한 지구상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 문명의 어둠에 쌓여 있을 때 지중해를 중심으로 문명의 빛을 내리고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조직 중 2206년 이라는 가장 오랜 생명을 유지한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기 때문이다. 군사, 경제의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문화의 소프트파워에서도 진정한 제국이었던 오늘날까지도 크고 작은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마는 진정 모든 국가의 로망일 수밖에 없다. 두 차례의 신화로 이루어진 로마의 건국. 로마의 건국은 두 차례의 신화로 시작된다. 첫 번째 신화는 로마의 전신인 알바론가 건국이고 두 번째 신화는 로마 건국 자체다. 첫 번째 신화에 의하면 트로이 전쟁에서 패한 트로이의 용장 아이네이아스는 제우스 신의 뜻에 따라 BC 12세기에 테베레강 가까운 곳에 라비니움이라는 도시국가를 세웠다. 아이네이아스가 죽은 뒤 그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는 지역을 옮겨 알바론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국가를 열었다. 알바론가는 BC 8세기 무렵까지 지속됐다. 모든 종교나 건국 신화는 그들의 전통과 정통성 확보를 위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스권을 제패하고 새로운 패자로 등장한 로마가 그들의 조상으로 그리스폴리스를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비록 그리스폴리스 국가들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트로이의 용장 아이네이아스를 그들의 조상으로 삼은 것은 매우 절묘한 선택이었다. 일단 다른 민족들과의 전통 싸움에서 그 뿌리를 BC 8세기에서 BC 12세기로 400년이나 더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 그리스폴리스 연합군과 10년 이상이나 싸웠던 트로이의 용장을 조상으로 삼았으니 세계의 패권 국가 로마의 시원으로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알바론과의 바통은 BC 753년에 알바론가 왕의 외순자인 로물루스에 의해 로마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로마는 본격적인 역사 시제를 시작하게 됐다. 2200년간 이어진 로마의 역사. 로마의 역사는 동로마가 멸망하는 1453년까지 정치체제를 기준으로 왕정, 공화정, 제정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왕정은 BC 753년부터 왕이 아닌 두 명의 집정관이 임기 1년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한 BC 509년까지 244년간 지속됐다. 공화정은 BC 509년부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BC 27년까지 482년간 지속됐다. 제정은 황제가 통치하는 형태로서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 476년 소로마의 멸망에 이어 1453년에 동로마가 망할 때까지의 1480년간을 말한다. 이 전체 2206년의 역사 속에서 로마가 정치와 문화의 중심으로 증문기를 맞이했던 시기는 제정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오현재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시대로서 로마 마니아들의 흥미를 끄는 시기로는
공화정 후기부터 제정 초기에 해당하는 BC 3세기 무렵에서 AD 1세기까지를 들 수 있다. 모든 국가나 기업의 흥망사가 그렇듯이 온갖 어려움을 하나씩 겨우겨우 극복해 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이 시기가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의미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왕정시대. BC 753년에 건국된 로마는 왕정을 실시하는 244년간 7명의 왕들이 통치했다. 왕은 시민들로 구성된 민회에서 선출됐고 원로원은 글자 그대로 국가의 원로인 가부장들의 모임으로 구성됐다. 로마가 2000년 이상 지속되는 제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요소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는 이 왕정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7명의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인 로물루스와 3대 왕인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를 제외한 2, 4, 5, 6, 7대 왕이 모두 로마 건국을 주도했던 라틴족이 아니었다. 로마는 건국한 지 40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족인 사비니족의 누마를 그들의 2대 왕으로 뽑았다. 오로지 순혈만을 고집하던 당시의 유대민족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이나 요즘 사람들의 좁은 패거리 의식과 비교해 볼 때 실로 놀라운 개방적 사고였다. 4대 왕은 사비니족, 5, 6, 7대 왕은 에트루리아인에서 나왔다. 이들은 모두 조그만 도시국가 로마가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때 로마의 적이었던 민족들이었다. 공화정 시대. BC 509년에 공화정으로 들어선 로마는 이 공화정 후기 들어 300여 년에 걸쳐 최초의 제국인 로마를 만들어갔다. 로마의 영토 확장 단계는 3단계에 걸쳐서 진행 타렌툼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이룬 이탈리아 반도의 통일이었다. 50여 년에 걸친 두 전투의 승리로 이탈리아 전 지역을 제패한 로마는 다음 단계로 지중해 패권에 도전했다. 로마는 118년간 세 차례에 걸쳐 벌어진 포에니 전쟁에서 당대 최강국이었던 카르타고를 무너뜨리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했다. 마지막 단계로 로마는 유럽,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제패에 나섰다. 이 세 번째 영토 확장 단계는 재정의 토대를 마련한 카이사르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에 의해 완성됐다. 제정시대의 시작과 대혼란. 국내의 정적들을 모두 없애고 국외적으로 영토 확장을 마무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최초로 국가 통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한 손에 쥔 황제로 등극하며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나 조직이 그렇듯이 로마 제국 역시 영광과 세력의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로마는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대에 걸쳐 화려하게 3대륙의 그들의 존재를 인식시킨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3대 황제 칼리굴라나 5대 황제 네로와 같은 현명치 못한 황제가 등장하는가 하면 69년에는 6대 황제 갈바, 7대 오토, 8대 비텔레리우스 등 3명의 황제가 한 해에 숨가쁘게 등장해 자결하거나 피살되는 대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제정시대의 황금기 오현제 시대. 그러다 1세기 말에 이르러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출현해 잠시 제국의 세력을 지연시키면서 로마의 평화를 실현하는 역할을 했다. 소위 오현제 시대로 불리는 12대 네르바, 13대 트라야누스, 14대 하드리아누스, 15대 안토니우스 피우스, 16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5 황제가 다스린 시대의 로마는 국가적인 안정과 커다란 문화적 발전을 이뤘다. 팍스 로마나 시대의 도래였다.
오현제 시대를 연 네르바는 변호사이자 시인으로 70세의 나이에 황제로 지명돼 짧은 재위 기간 동안 황제 친위대의 전횡을 차단하고 빈민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등 사회 안정을 도모했다. 네르바에 이은 에스파냐 출신의 13대 황제 트라야누스는 철학과 예술의 조예가 깊은 교양인으로 45세의 황제에 올라 19년간 통치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그리스 출신의 천재 건축가 아폴로도로스를 시켜 트라야누스 광장을 만드는 등 수많은 건축물과 항구, 도로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었으며 60세가 넘어서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시리아, 아르메니아 지역을 원정해 이 지역들을 로마의 속주로 만들어 인도양까지 제국의 판도를 넓히는 역할을 했다. 로마 제국 역사상 최대 판도였다. 트라야누스 황제와 같은 에스파냐 출신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역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양을 쌓은 지식인으로 트라야누스 황제의 정복 사업을 완성시키고 로마법 대전을 완성시키는 등의 큰 성과를 남겼다. 갈리아 출신으로 15대 황제에 등극한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법전 정비 작업을 지속해 부부의 동등한 권리 의무 규정, 고문 폐지, 노예살상 범죄 규정 마련 등의 업적을 남겼다. 이 시기에 수많은 국가들이 수준 높은 문화와 평화, 풍요로움이 함께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로 사절을 보냈다. 진정한 팍스 로마나가 실현되는 시기였다.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잘 알려진 것처럼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다. 소년 시절부터 금욕 생활이 몸에 밴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어렸을 때 17명의 가정교사에게서 학문을 배우면서 자란 황제의 높은 정신 수준을 일반 시민들이 본받기에는 무리였다. 사람들은 황제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직접 게르마니아 전투에 나서 승리를 거두는 등 학문 이외에도 자신에게 다른 뛰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리더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차기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강한 성격의 리더를 잇는 후계자가 흔히 그렇듯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잇는 그의 아들 코모두스는 최악의 황제였다. 결국 황제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로마 제국은 다시 음모와 쟁탈, 사륙과 피폐로 얼룩지는 무질서한 시기를 맞게 되었다. 제정시대 후기와 제국의 몰락.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70여 년이 지난 250년에는 황제 데키우스가 고트족 정벌에 나섰다가 도리어 고트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로마는 고트족에게 돈을 주고 평화를 샀고 로마가 머리털이 잘린 삼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야만족들이 아파트와 로마를 침입하기 시작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굴욕적인 대접을 받다가 옥사했으며 갈리에누스 황제는 19명이나 되는 인물들이 서로 황제를 참칭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로 인해 로마는 내외적으로 급속히 국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를 4개 지역으로 분할해 통치하기도 했지만 37년 뒤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다시 로마 제국을 1인 통치로 바꾸고 제국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겼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통일된 로마 제국은 40년 뒤 발렌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다시 동서로 분할됐으며 콘스탄티노플과 밀라노가 각각 동서 로마의 수도로 지정됐다. 오현제 시대 이후 300년 가까이 혼란을 거듭한 로마 제국은 476년에 마침내 서로마를 야만족 출신의 장군 오도아케르에게 내주게 됐다. 서로마 최후의 황제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였다. BC 753년에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의 후예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는 1200년 로마 역사의 막을 내리는 불명예를 아는 황제가 됐다. 반면에 동로마는 서로마가 망한 뒤에도 1000년의 역사를 더 이어갔다. 그러나 서로마가 우뚝 서 있을 때 누렸던 제국의 영광을 두 번 다시 되찾지는 못했다. 서로마가 망한 뒤 50여 년이 지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등장했다. 50년 가까이 전장을 누빈
장군 출신인 그는 보잘것없는 농민 출신의 문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카르타고가 있던 지역과 에스파냐 남부 지역을 빼앗고 이탈리아를 야만족의 손에서 다시 탈환하는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소피아 성당을 6년에 걸쳐 재건하고 오늘날 세계 법률의 토대가 되는 로마법 대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사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은 황후 테오도라와의 공동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사육사의 딸로 태어나 한때 몸을 파는 일로 생계를 해결했던 테오도라 황후는 니카의 반란 때 황제가 전공법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크게 내조를 했다. 이 반란 수습을 계기로 황제는 재위를 유지했음은 물론 황제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권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테오도라 황후는 황제에 대한 내조 외에도 여성 갱생 시설이나 병원을 자비로 만드는 등 많은 자선 사업을 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포고한 법률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황비 테오도라의 조언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 주목할 만한 인물은 헤라클리우스 1세 황제다. 헤라클리우스 1세 황제는 빵과 서커스로 대표되는 로마 시민의 안일한 삶의 종말을 가져온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제정시대 초기 무렵부터 지속되어 오던 로마 시민에 대한 무료 밀 배급 제도를 폐지하고 로마 시민에게 큰 위락거리였던 마차 경주 횟수를 제한한 장본인이었다. 물론 그는 이 밖에도 많은 업적을 이룬 황제였다. 교회로부터 전쟁 비용을 징수해 군대를 재편하고 동부 지역의 속주를 탈환하는 성과를 이룬 것도 그러한 업적 중 하나였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나 헤라클레우스 1세 황제와 같은 인물들에 의해 동로마 제국은 생명선을 800년 이상 연장했다고 볼 수 있다. 15세기 중반이 되자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 근교만 제외하고 주변이 모두 이슬람권에 둘러싸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같은 기독교권인 유럽 국가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동로마 최후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의 21살 난 지도자 메메트 2세와의 싸움에서 패해 장렬한 죽음을 맞았다. 머스킷 총과 대포를 투석기와 활로 상대하면서 20배가 넘는 오스만 투르크 군에게 끝까지 항쟁한 최후의 로마 병사들은 40일간이나 성을 사수하면서 버티다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피로 누적과 병력 부족으로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오스만 투르크의 대포 공격으로 자갈산으로 바뀌어버린 성에서 최후를 맞았다.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새로운 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1100년의 역사를 자갈산에 묻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콘스탄티누스 11세가 재위에 오른 지 4년 만인 1453년 5월 29일의 일이었다. 5월 29일이면 와이뉴스 창간일인데요. 56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 옆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입니다. 사람은 외로움에 약하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귀한 심장 소유권을 악덕 업주에게 함부로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 주체적인 사람이 돼보자고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110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111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